2001년은 6세대 콘솔 게임기 시장의 판세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2는 드림캐스트와의 전초전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뒤이어 닌텐도의 게임큐브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가 등장했으니까요. 그러나 소니는 막강한 독점작 라인업을 앞세워 두 라이벌들이 등장하기도 전에 6세대의 판세를 결정지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임들이 등장했기에 플레이스테이션 2는 6세대 콘솔 게임기 전쟁을 라이벌이 등장하기도 전에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2001년에 발매된 플레이스테이션 2의 대표작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의 첫 번째 타이틀은 플레이스테이션 2에서 최초로 밀리언셀러를 달성했던 캡콤의 명작 3D 액션 게임 귀무자입니다. 발매 순으로 따지면 철권 태그 토너먼트가 플레이스테이션 2의 첫 번째 밀리언셀러여야겠지만 해외에서는 2001년에 발매되었기 때문에 귀무자가 먼저 밀리언셀러를 달성했죠. 주인공인 사마노스케의 캐릭터 디자인을 대만과 일본인 사이의 혼혈 배우인 금성무에서 따왔고 캐릭터의 모션 캡처도 배우가 직접 진행했다는 점으로도 꽤나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드웨어 성능을 적극 활용한 그래픽에 호쾌한 액션을 더하고 거기에 일섬이라는 반격기의 도입으로 플레이스테이션 2 시절 캡콤의 간판작 중 하나로 자리 잡았죠. 오케스트라로 연주되는 BGM의 퀄리티 또한 일품이며 2001년이 플레이스테이션 2의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린 역사적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최종 판매량은 202만 장입니다. 2001년은 호나미의 약진을 알리는 한 해이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첫 스타트를 끄는 것이 바로 존 오브 디 엔더스였습니다. 오비탈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인형 변기를 타고 싸우는 3D 액션 게임이며 간단한 조작으로 멋진 액션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죠. 코지마 히데오가 연출에 참여한 작품답게 매력적인 세계관과 영상미가 돋보이는 액션 게임이지만 왠지 모르게 에반게리온이 생각나는 스토리텔링과 주인공의 성격 그리고 부족한 볼륨 때문에 다소 호불호가 갈리는 면도 있었습니다. 본편 게임보다 동봉된 메탈 기어 솔리드 2의 데모로 더 주목받았던 비운의 게임이기도 했죠. 최종 판매량은 75만 장입니다. 축구 게임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위닝 11 시리즈의 플레이스테이션 2 데뷔작 월드사커 위닝 11 5입니다. 이 작품부터 라이센스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게임 내에 등장하는 선수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죠. 플레이스테이션 2로 처음 발매된 위닝 11이니만큼 플레이스테이션 1 시절의 리소스를 재활용한 부분이 많아서 과도기의 게임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위닝 11이란 이름값 덕에 판매량은 잘 나왔지만 2001년에 발매된 게임임에도 DVD가 아닌 CD로 제작되었고 밸런스 조절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보이며 과거작들보다 반응이 미묘하게 느린 점 때문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죠. 최종 판매량은 마이너 체인지 버전을 모두 포함해 226만 장입니다. 2000년에 드림캐스트로 발매되었던 바이오하자드의 다섯 번째 작품 코드 베로니카의 완전판입니다. 완전판이란 이름답게 스토리상의 추가 요소가 소소하게 포함되어 있고 그래픽적으로 조금 더 다듬어진 부분이 보이죠. 플레이스테이션 1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픽이 향상되었고 이동식 카메라의 도입으로 전반적인 시점 처리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다양한 침무기들이 추가되었으며 초심자들을 위한 베리 이지 모드도 추가되어 접근성이 높아졌죠. 스토리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이지만 굉장히 커진 볼륨에 더해 향상된 그래픽 요소들 그리고 인상적인 연출과 BGM까지 더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명작이란 찬사를 받았습니다. 최종 판매량은 140만 장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판 아머드 코어처럼 판타즈마 프로젝트나 마스터 오브 아레나 같은 확장팩 개념으로 발매된 아머드 코어 2 어나더 에이지입니다. 2000년에 발매된 아머드 코어 2에서 몇 가지 밸런스 조정이 이루어졌고 다른 사람과 협력 또는 경쟁하는 미션이 등장했죠. 역대 아머드 코어 시리즈 중에서도 미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유명하며 총 미션 숫자가 100개나 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팬서비스도 충실해서 과거작에서 등장했던 최강의 적 라인보를 비롯해 빅센, 판타즈마 같은 과거의 보스들과도 대전할 수 있죠. 다만 아머드 코어 시리즈를 상징하는 아레나가 삭제되었다는 점에 더해 게임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 때문에 게임을 잘 만들어 놓고도 호불호가 갈리는 요소를 집어넣었다며 팬들에게 아쉬운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최종 판매량은 18만 9천 장입니다. 리치레이서와 함께 플레이스테이션의 레이싱 장르를 양분했던 희대의 레이싱 게임이자 2001년을 상징하는 3대장 중 하나 그란투리스모의 세 번째 작품 에이스팩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의 하드웨어 성능에 힘입어
진화한 그래픽이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며 전 세계 레이싱 게임 매니아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죠. 드라이빙 어시스트 기능이 향상되면서 조작감이 좋아졌고 덕분에 수많은 초심자들을 레이싱 게임의 세계로 끌어들였습니다. 특히 전작에서는 라이센스를 따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는 코스도 적어서 모드를 해방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는데 에이스팩에서는 각 코스에서 1위를 기록하면 코스가 늘어나는 식으로 변경되어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죠. 다른 레이싱 게임들과는 달리 다양한 튜닝 요소들도 존재해서 자동차에 대한 애정이 있는 유저들에게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체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 중에서 2위인 1489만 장이라는 최종 판매량이 이 게임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증명합니다. 마리에서 에리, 리리로 이어지는 잘즈부르크의 연금술사의 세 번째 작품 거스트의 리리의 아틀리에입니다. 아이템 제작을 테마로 만들어진 아틀리에 시리즈의 최신판이었으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으로 시리즈에 입문했죠. 이번 작은 전작들로부터 30년 전의 프리퀄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작의 교사로 등장했던 잉그리드와 헤르미나가 주인공인 리리의 학생 겸 조수로 등장하는 것도 볼거리 중 하나죠. 아기자기한 2D 그래픽이 매력적이고 RPG로서의 재미도 괜찮은 편이지만 게임의 본질이 첫 작품인 마리의 아틀리에로부터 크게 발전하지 않아 상업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21만 장을 판매했던 마리의 아틀리에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9만 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란투리스모 3와 함께 2001년을 대표하는 3대장 스퀘어의 파이널 판타지 10입니다. 제가 더 설명할 것도 없을 정도의 유명 프랜차이즈 게임으로 스퀘어 시절에 마지막 역작으로 평가하는 분도 많은 게임이죠.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캐릭터의 고유 음성을 추가하고 이벤트 시에는 독자적인 모델링을 사용하는 등 플레이스테이션 2가 발매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임을 고려해보면 정말 엄청난 그래픽을 선보여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스템 면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채택했는데 스피어 보드라는 특이한 스탯 시스템의 도입으로 눈길을 끌었죠. 그 외에도 몬스터 훈련장이나 블리츠볼 같은 게임 외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2 초기를 대표하는 명작이었습니다. 최종 판매량은 이해에 발매된 게임 중 세 번째인 850만 장을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명작 게임이고 그만큼 많이 팔린 게임이지만 아는 사람만 플레이해봤다는 모두의 골프 3입니다. 숨겨진 캐릭터를 포함해 총 16명의 캐릭터가 등장하며 담당 성우진들도 굉장히 호화로운 편이고 캐릭터들의 모션과 연출 요소들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특히 각 코스의 배경이 매우 공들여서 만들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죠. BGM도 상당히 좋은 편이며 단위 시스템과 샷포인트의 등장으로 단순 파티형 게임에서 플레이어의 실력을 더 확실히 반영하는 게임으로 거듭났습니다. 다만 코스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상승한 탓인지 전작보다 코스의 숫자가 줄었다는 건 조금 아쉬운 점이었죠. 캐릭터성을 앞세운 골프 게임이 거의 없다는 특성 때문인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인기를 얻었으며 염가판인 메가 히츠를 포함해 총합 216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 시절 캡콤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중 하나였던 스타일리시 액션 데빌 메이 크라이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간단한 조작으로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는 데빌 메이 크라이 시리즈의 특성은 첫 작품부터 유감없이 그 매력을 보였는데 타이밍 좋게 버튼을 연타하거나 아날로그 스틱과의 조합으로 다채로운 액션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죠. 현실성보다는 다이나믹한 액션을 플레이어에게 보여주는 것에 특화되어 있어 탄수 제한 같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도 이 게임의 특징입니다. 3D 액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게임 진행 중 이지 모드가 개방되는 등 초심자와 헤비 유저를 동시에 노린 시스템도 매력적이며 플레이어가 실력이 향상되고 게임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수록 주인공인 단테의 강함과 화려한 액션을 강렬하게 체감할 수 있죠. 시리즈의 첫 작품이었기에 다듬어야 할 부분도 눈에 띄는 편이었지만 신규 IP임에도 불구하고 216만 장에는 상당한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을 대표하는 플라이트 슈팅 게임을 꼽자면 남코가 제작한 에이스 컴뱃 시리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장르에서 경쟁자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작품이며 언제나 500,000 이상을 기록했던 인기 게임이기도 하죠. 전작인 에이스 컴뱃 3가 근미래를 그린 세계관으로 기존의 팬들에게 외면받으면서 4편은 다시금 에이스 컴뱃 2의 세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이스 컴뱃 시리즈는
원래 조작이 상당히 어려운 게임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덕에 초심자가 접하기 쉽지 않았던 게임이었죠. 그러나 4편에서는 조작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다양한 시점을 적용해 초심자들이 플레이하기 좋은 게임으로 거듭났습니다. 기본적인 게임성에 더해 스토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역대 에이스 컴뱃 시리즈 중에서도 최고의 게임으로 손꼽히며 총합 판매량 264만 장을 기록하며 에이스 컴뱃 7의 등장 전까지 시리즈 최대 판매량을 자랑했던 게임이었습니다. 완다와 거상의 제작으로 유명한 팀 이코, 통칭 우에다 팀의 데뷔작인 액션 어드벤처 게임 이코입니다. 이 게임을 즐겨본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분위기만으로 플레이어를 압도하는 독특한 게임이죠. 주인공인 두 사람이 서로 말조차 통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언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다니며 손짓과 몸짓으로 서로 간의 의사를 추측하며 진행해 나가는 진행 방식이 매우 흥미롭죠. 플레이해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게임에 강렬한 인상을 받을 정도로 매우 잘 만들어진 게임이었지만 애초에 플레이스테이션 1용으로 제작되던 게임이라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 치고는 그래픽이 별로였고 부족한 볼륨과 고정 카메라로 인한 답답한 앵글로 인해 아쉽게도 상업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프롬 소프트웨어의 미야자키 히데타카가 이 게임을 플레이해보고 나서 자신의 진로를 게임 업계로 변경했다는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2000년에 첫 선을 보이며 인기몰이를 시작한 진 삼국 무쌍 시리즈를 반석에 올려놓은 무쌍 액션 게임의 대표작 진 삼국 무쌍 2입니다. 전작의 게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2인 동시 플레이에 대응하고 무기 및 장비 아이템이 추가되는 등의 변화들이 생겼죠. 그 외에도 중단 기능 및 챌린지, 버서스 모드의 탑재로 이 게임 하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등장하는 무장도 대폭 늘어났으며 이벤트 연출 또한 풀 보이스에 무비가 늘어나는 등 전체적인 볼륨이 상당히 커졌죠. 전작도 훌륭한 게임이었지만 게임 내 모든 면에서 골고루 파워업되어 전작 이상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만 적으로 등장하는 공격이 굉장히 짜증나는 편이고 플레이어가 강해지면 그에 비례해서 적들의 공방 능력도 보정되는 이상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는 좀 답답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오게티라고 할 수 있겠죠. 시리즈 최초로 밀리언셀러를 돌파하며 두 번에 걸쳐 염가판이 재판된 덕에 최종 판매량은 230만 장까지 늘어났습니다. 호러 어드벤처면 바이오하자드만 떠오르던 플레이스테이션 진영에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해 주었던 코나미의 명작 게임 사일런트 힐 2입니다. 시스템적으로는 전작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전작을 즐겨본 사람이라면 무리 없이 적응해서 재밌게 즐길 수 있었죠.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역대 사일런트 힐 시리즈 중에서도 스토리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고퀄리티의 사운드와 다방면에서 신경 쓴 흔적이 엿보이는 그래픽은 이 게임의 분위기를 살려주는데 큰 역할을 했죠. 또한 게임 내에서 액션과 퍼즐 파트의 난이도 조절을 별도로 할 수 있어서 액션을 좋아하지만 퍼즐에는 자신이 없거나 액션은 못하지만 퍼즐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적 난이도를 취할 수 있게 한 점도 이 게임의 흥행에 한몫했습니다. 게임 내에 등장하는 크리처 역시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게임을 해본 적은 없어도 삼각도는 아는 사람도 있을 정도죠. 최종 판매량은 100만 장입니다. 2001년을 플레이스테이션 2의 해로 만든 3대장 중 나머지 하나는 락스타 게임즈의 그랜드 테프트 오토 3입니다. 이 작품이 등장하기 전까지 GTA라는 게임은 그저 마이너하지만 특색 있는 탑뷰 형식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 중 하나일 뿐이었죠. 그러나 이 게임이 등장하면서 GTA는 게임 업계의 샌드박스와 오픈월드라는 요소를 본격적으로 유행시킨 게임 업계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3D로 섬세하게 구성된 도시에서 3인칭 시점으로 플레이어가 원하는 행동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상당히 쇼킹한 일이었죠. 오픈월드라는 장르로 제작된 게임들은 그 어떤 것도 GTA3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게임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특히 북미 지역에서의 지지도는 거의 절대적인 수준이었고 그에 힘입어 플레이스테이션 2가 북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1등 공신이 되었죠. 최종 판매량은 이 해에 발매된 게임 중 2위에 해당하는 1160만 장에 달할 정도의 메가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 하면 생각나는 전설의 게임 중 하나, 스맥다운의 세 번째 시리즈인
저스트 브링잇입니다. 그 부제에 걸맞게 표지 모델은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더 락이 맡았으며 스맥다운 시리즈 중 처음으로 실황 중계가 들어갔죠. 당시 프로레슬링의 최고 인기 스타들이 실명으로 등장하는 게임이자 가장 유명한 프로레슬링 게임 중 하나였으며 6인 태그팀 매치와 8인 배틀로얄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이 게임을 대표하는 특징입니다. 대전 게임으로서도 굉장히 인기 있었던 게임이지만 스토리 모드에서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키우는 것도 재밌는 요소 중 하나였죠. 게임과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세계 자연기구가 엮인 WWF 상표권 분쟁에서 세계 레슬링 연맹이 패소하게 되면서 단체 이름이 WWF에서 WWE가 되는 시기였기에 이 게임이 WWF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마지막 콘솔용 프로레슬링 게임입니다. 최종 판매량은 149만 장입니다. 2000년에 아케이드용 나오미 기판으로 제작된 길티 기어 잭스의 플레이스테이션 2 이식판인 길티 기어 잭스 플러스입니다. 각 캐릭터별로 주어진 방어력 수치가 다르게 설정되었다는 점과 HP가 줄어들수록 방어력의 보정이 더해지는 근성치 시스템이 특징이죠. 1년 먼저 발매된 드림캐스트판을 기반으로 2차 이식된 작품이라 스토리 모드의 추가 및 몇 가지 버그 수정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판 이렌 길티 기어 잭스가 호쾌한 조작감과 액션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만큼 이 게임도 상당히 높은 완성도를 가진 게임이지만 게임의 근본적인 밸런스가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격투 게임으로서의 밸런스는 좀 아쉬운 편이죠. 그래도 당시에 발매된 2D 대전 격투 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꼽을 수 있는 그래픽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모았으며 길티 기어가 나름 메이저 격투 게임으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는 계기가 되어준 시리즈이기도 했습니다. 길티 기어가 원래 좀 마이너한 게임인데다 드림캐스트에 이은 2차 이식판이라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1년에 전체 플레이스테이션 2 타이틀 중 판매량 4위에 빛나는 메탈 기어 솔리드의 정식 후속작 메탈 기어 솔리드 2 선즈 오브 리버티입니다. 메탈 기어 시리즈가 과거부터 이어져 오던 명작 게임이긴 하지만 누구나 잘 아는 인기 게임의 반열에 오른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죠. 플레이스테이션 2의 성능을 살려 새롭게 추가된 다채로운 액션과 적들의 새로운 행동 패턴으로 많은 사람들을 잠입 액션이라는 장르로 이끌었습니다. 전작들 이상으로 자유도를 부여하여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고 다양한 도전 욕구를 불태울 수 있는 파고들기 요소도 많았죠.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이었던 만큼 그래픽도 굉장히 뛰어났는데 초창기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 중에서도 손꼽히는 그래픽 퀄리티를 자랑했습니다. 깊이 있는 스토리를 가졌지만 군데군데 난해한 부분이 있고 컷신이 너무 많다는 게 단점으로 꼽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 세계 정세가 바뀌면서 오히려 평가를 한층 더 높여주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죠. 발매 당시 코나미의 기대를 아득히 넘어선 기록인 703만 장을 기록하며 코지마 히데오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격투 게임의 명가로 정평이 나 있는 캡콤이 제작한 것으로 유명한 통칭 연대지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2대2 대전 액션 게임 연방대 지원 DX입니다. 아케이드에서는 3월에 발매된 일반판과 9월에 신기체가 추가되고 밸런스 조정이 가해진 DX 버전이 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2판은 이 DX 버전을 기반으로 이식했죠. 건담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게임이 얼마나 훌륭한 게임인지를 여러분께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할 말이 많은데 건담이라는 IP를 사용한 대전 게임 중에 제대로 할 만한 게임은 이 게임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없었다는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탄생에 대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건담의 판권이 반다이에 있는 줄 몰랐던 캡콤 측에서 원작자인 토미노 요시유키에게 건담 게임을 만들어도 되냐고 물어본 뒤에 제작했다가 반다이의 제동으로 이 게임이 발매되지 못할 뻔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죠. 엠블렘사가 저작권 사태와 함께 당시에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저작권에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거의 무명에 가까운 게임 제작사였던 레미디 엔터테인먼트를 단숨에 세계적인 게임 제작사의 반열에 올렸던 게임 맥스 페인입니다. 원래 평범한 소고권의 3인칭 슈팅으로 제작되고 있던 이 게임은 개발 도중에 세계국급 히트를 기록한 매트릭스에게서 영감을 받아 맥스 페인 하면 생각나는 슬로우 모션 카메라를 활용한 블랙 타임 모드를 도입해 후대에 수많은 게임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범죄 조직에게 가족을 잃고 그들을 추적하는 맥스 페인의 하드보일드한 스토리와 중간중간 등장하는
코믹스 형태의 그래픽 노블 형식으로 진행되는 독특한 분위기는 이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만 맥스페인은 원래 PC판으로 발매된 게임이었기에 마우스와 키보드 조작에 최적화된 게임이었고, 이걸 플레이스테이션2로 이식하는 과정에서 조작 및 사양을 최적화시키는 데는 실패했기에 잦은 로딩과 불편한 조작은 호불호가 갈리는 요소였죠. 그러나 원작의 높은 인기와 PC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플레이스테이션2의 가격에 힘입어 149만 장이라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2001년에 발매된 게임들 중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임은 도키메키 메모리얼의 최신작 도키메키 메모리얼 3 약속의 장소에서입니다. 2000년에도 똥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G세이비어를 하나 끼워 넣었는데, 이 게임도 그 게임과 비슷한 똥게임으로 분류되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연말을 노리고 발매된 코나미의 주요 덕질 중 하나였던 인기 프랜차이즈였으나 사상 최악의 평가를 받으며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2D로 만들어진 배경에 3D 캐릭터를 도입한다는 발상 자체는 딱히 나쁘지 않았으나 그 모델링의 완성도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었고, 전 캐릭터가 같은 모델링을 돌려 썼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을 제외하면 전부 다 똑같이 생겨서 몰개성하다는 것도 팬들이 외면하는 포인트였죠. 이 게임의 처참함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발매 후 11일 동안 19만 3,310장을 팔았으나 이후 한 달 동안 50장을 팔았다는 처참한 판매 집계가 알려진 이후 코나미가 이 게임의 판매량을 아예 비공개로 돌려버렸다는 점에서 이 게임이 얼마나 실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2의 2001년을 대표하는 게임들을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플레이스테이션2는 이 한 해에만 26개의 밀리언셀러 타이틀을 발매했으며 1억 장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출하하며 6세대 콘솔 전쟁에서 완전히 승기를 잡았습니다. 워낙 많은 인기 타이틀들이 발매되었던 한 해였던 만큼 이번 영상에서 모든 밀리언셀러 타이틀을 다루진 못했고, 제가 실수로 빼먹은 타이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런 게임들은 나중에 별도의 영상으로 다루기로 하죠. 그럼 저는 2002년을 대표하는 게임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